생각나는 일본 이야기. 일본에 갔을 때 나는 짠맛에 적응을 못했다. 단맛은 그럭저럭 잘 먹었지만, 짠맛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,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다. 삿포로시에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야끼니쿠 집에서 들은 이야기다. 난 가끔 그곳에 밥 먹으러 갔다. 돈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다.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곳에 갈 때면 궁금한 것들을 메모해 갔었다. 1. 일본 음식은 왜 이렇게 짜요?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과 간장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?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못 들어봤을 거야.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최고다. 국가에서 밥을 많이 먹는 걸 권장할 때가 있어서. 그래서 그 당시 소량의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게 유행이었는데. 어떤 거냐면 일단 짠 반찬을 입에 넣어 그리고 2초 정도 있으면 밥 한 공기는 순식간에 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.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면 그 문화가 남아 있어. 2. 일본 사람들은 왜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나요? 그때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지. 일본은 원래 매운 음식을 일부러 피한 게 아니야. 기후와 재료,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지. 일본은 습하고 비가 많은 섬나라잖아. 매운 향신료는 땀을 내고 체온을 올리는데 이게 일본의 기후와 잘 맞지 않았던 거야. 게다가 일본 바다는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언제든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있었고 산에서는 제철 나물이 나왔지. 그러니 음식 보존을 위해 강한 향신료, 보다 소금, 간장, 미소 같은 발효 조미료가 중심이 된 거야. 또 하나 중요한 건 불교 문화야. 일본은 오랫동안 육식을 제한했거든. 매운 양념이 주로 고기를 보존하거나 잡내를 없애는 데 쓰이는데 고기를 덜 먹으니 자연스럽게 매운맛의 필요성도 줄어든 거지. 그리고 일본 요리에 미학이 있어. 일본 사람들은 재료 본래의 맛을 존중해. 생선은 생선 맛, 채소는 채소 맛. 여기에 강한 향이나 매운맛이 들어오면 그 미묘한 맛을 해친다고 여긴 거야. 대신 매운 대신 와사비처럼 코끝을 찌르는 자극은 좋아했지. 짧고 강하게, 하지만 오래 남지 않는 매운맛. 사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어. 한국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매운 걸 발달시켰고, 일본은 습한 여름을 버티려고 시원한 맛, 담백한 맛을 발달시킨 거야. 그래서 같은 아시아인데도 식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거지. 3. 일본 사람들은 왜 밥그릇이 그렇게 작아요? 내가 어느 날 사장님께 물었지. 사장님, 일본 식당 가면 밥그릇이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? 한국에선 밥 한 공기 하면 푸짐하게 나오는데 일본은 늘 반쯤 되는 것 같아요.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다. 그건 일본 식문화의 기본 철학과 관련이 있어 일본에서는 밥을 메인으로 반찬을 곁들이는 이치주산사, 일집 삼채, 국 한 가지와 반찬 세 가지 라는 식사가 전통이야. 밥을 크게 담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즐기는 거지. 또 하나 이유는 살의 소중함이었다. 일본은 산지가 많고 농토가 적어서 살이 귀한 시절이 길었대. 그래서 조금씩 아껴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작은 밥그릇이 표준이 된 거야. 밥을 수북이 담아 먹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작은 그릇에 조금씩 자주 덜어 먹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거지. 사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. 밥그릇이 작으니까 반찬 맛을 더 음미할 수 있고 식사의 리듬이 생겨. 일본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더 신경을 쓰는 거지. 그게 바로 일본 식탁의 미학이야. 4. 일본 사람들은 왜 술자리에 밥을 같이 먹지 않나요? 어느 날 삿포로의 그 야끼니쿠 집에서 사장님께 또 물었다. 사장님, 일본에서는 술자리에서 왜 밥을 안 먹어요? 한국은 술안주랑 밥을 같이 먹거나 마지막엔 꼭 밥으로 마무리하잖아요.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. 좋은 질문이야. 그건 일본 술 문화의 전통 때문이지. 일본에서는 술은 술, 밥은 밥이라는 관념이 있어. 술자리는 어디까지나 술을 중심으로 두고 밥은 따로 정식에서 즐기는 거지. 일본의 전통주인 사케, 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. 첫째, 사케 자체가 곡물로 만든 술이라 밥과 겹친다는 거다. 밥을 먹으면서 또 밥에서 나온 술을 마시는 게 일본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야.
둘째, 일본은 안주보다는 술 자체를 음미하는 문화가 강했다. 술의 향, 온도, 계절감. 이걸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안주는 가볍게, 밥은 뒤로 미룬 거다. 셋째, 술을 마신 후 밥을 먹으면 취기가 깨진다고 여겨졌다. 그래서 술은 술로 끝내고 밥은 다음 끼니에 제대로 먹자는 식이 되었던 거지. 사장님은 한국과의 차이도 짚어주셨다. 한국은 술이 늘 고기, 찌개, 밥과 함께 하잖아. 술은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였고 밥은 그 자리를 묶어주는 마무리였고. 하지만 일본은 술을 더 독립된 취향의 세계로 봤어. 그래서 술 마실 때는 술만 즐기고 밥은 따로 먹는 거지.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농담을 하셨다. 그래서 일본에서 술자리에 밥 달라고 하면 가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. 한국 사람이라는 게 바로 들통나지. 하하하. 오, 일본 사람들은 왜 국수를 소리 내면서 먹나요? 내가 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장님께 물었다. 사장님, 일본 사람들은 왜 라멘이나 소바를 먹을 때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요? 한국에서는 좀 실례되는 걸로 보이잖아요. 사장님이 바로 대답하셨다. 그건 일본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한 방법이야. 국수를 소리내며 먹으면 공기와 함께 면발이 들어오면서 향이 더 살아나. 마치 와인을 마실 때 입안에서 공기를 돌려서 향을 확 퍼뜨리는 것과 비슷하지. 그뿐만이 아니었다. 일본의 국수는 원래 장국, 치유, 국물에 담가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뜨거운 국수를 빨리 먹으려면 소리를 내며 흡입하는 게 가장 편했다. 그냥 조용히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면발이 불어버렸고 그러면 맛이 떨어졌던 거다. 그래서 오히려 소리 내며 먹는 게 맛있게 먹는 법으로 자리 잡았다. 또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다. 일본에서는 맛있게 먹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의로 통했기 때문이다. 즉, 소리 내서 먹는 게 당신이 만든 음식이 맛있습니다라는 일종의 표현이었던 거다. 한국처럼 소리를 예에 없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신호가 된 셈이다. 사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셨다. 한국 사람들은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차분히 먹는 게 기본이라 조용히 먹는 게 자연스럽지.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과 국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소리 내며 먹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야. 습관과 예의의 기준이 달라진 거야. 이렇게 삿포로의 작은 야끼니쿠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소금처럼 남아있다. 짠맛, 담백함, 작은 밥그릇, 술자리의 철학, 그리고 국수를 먹는 소리까지. 모두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 낯설미 일본을 더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었다. 다음에 또 일본의 기억을 꺼내 드릴게요.